오늘은 교재 118페이지 패킷 전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요 앞 시간까지 OSI 우리 7계층, 우리 OSI 7 모델에서 4계층과 3계층 내용 알아봤었죠. 그죠? 4계층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어떤 내용들, 우리 프로토콜이 TCP와 UDP라는 두 가지 프로토콜로 운영되면서 신뢰성 있는 전송과 신뢰성이 없는 전송을 우리가 만들어내더라. 그와 함께 또 포트 넘버라는 우리가 중요한 어떤 정보를 캡슐레이션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4계층 TCP 우리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헤더 안에 많은 어떤 중요한 어떤 필드 내용들을 잠깐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3계층에 대해서 3계층에는 라우터라는 장비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경로 결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IP라는 주소가 우리가 활용이 되어진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OSI 7의 수업을 하면 중요한 계층이 우리가 4계층, 3계층, 2계층, 즉 데이터 전송에 직접적인 우리가 관련을 하고 있는 계층이 바로 432계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계층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2계층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 OSI 7 레이어 이야기는 사실 거의 다 끝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기술인 이더넷 기술, 그 다음에 스위치 장비에 대한 이야기 등등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여러분 교원 보시면 118페이지 교재인데요. 자, 피지컬 1계층을 말하고요. 1계층의 장비, 이런 부분도 아직도 많이 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층 장비가 뭐냐? 요 그림 우리 첫 시간에 아이콘을 잠깐 봤습니다만, 요게 허브라는 아이콘이거든요. 허브. 그래서 허브라는 우리가 그 장비가 1계층 장비입니다. 이 허브가 예전에 바로 리피트라는 우리가 장비가 있었는데요. 요건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이더넷이 태어나는 어떤 그런 그 최초 기술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허브도 사실은 리피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피트라는 건 뭔가 하면요, 우리 요 매체에다가, 요 매체가 케이블이죠. 우리가 흔히 랜 케이블 가는 랜 케이블. 요 매체가 사실 구리선인데, 이 구리선에 우리가 데이터를 보낸다. 데이터라는 건 결국은 어제 우리가 얘기도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전기 신호죠. 예. 전기 신호. 이 전기 신호입니다. 이 전기 신호가 사실은 이 구리선으로 우리가 멀리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신호가 좀 감쇄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감쇄 현상이 발생되면 결국은 멀리 있는 우리가 거리에 있는 우리 컴퓨터 간의 연결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감쇄 현상 때문에 신호가 약해지면 다시 신호를 증폭시켜서 좀 더 먼 거리에 있는 우리가 컴퓨터와 연결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감쇄되는 신호를 갖다 다시 증폭시켜주는 우리가 장비를 리피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리피터가 우리 이더넷이 처음 나올 때의 기술이 이런 게 이제 이장감의 용어가 나옵니다. 10base5라는 이런 어떤 이더넷 기술이 최초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었던 바로 신호가 감쇄되는 전기 신호가 감쇄되는 걸 증폭시켜주기 위해서 나온 장비가 바로 리피터였습니다. 이 리피터가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허브라는 장비에 요 기능이 이제 결국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스위치도 사실 리피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UTP 케이블은 얘들은 100m라는 거리까지만 전기 신호가 보장이 되어집니다. 즉 데이터가 보장되어지는 거리가 100m까지 보장이 되고요. 그러니까 100m 더 가려면, 100m까지 가면 신호가 감쇄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00m가 우리가 만약에 전달되어진다면 이 허브가 다시 신호를 증폭시켜 줌으로써 또 100m까지 전달될 수가 있는 이런 어떤 우리가 장치를 리피터 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그 랜 기술, 이더넷이라는 기술에서 현재 우리가 허브나 스위치를 연결해 쓰고 있는 기술이 예전에 10base-T라는 게 나왔었는데요. 10base-T. 지금은 앞에 10이 바로 속도를 말하는 속도를. 그럼 뒤에 베이스가 뒤에 보시면은 이 장에 가면은 시그널 타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T가 여기 이제 매체 종류, UTP 케이블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요거는 이제 속도 10메가를 의미하는데, 지금 우리가 1000메가를 쓰고 있죠. 1000메가를.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런 허브나 스위치를 우리가 연결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이더넷 기술을 예전에 100base-T 또는 10base-T, 100base-T, 1000base-T 이렇게 우리가 속도에 따라서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이 장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계층 장비라고 하면 리피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리피트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허브가 바로 리피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IC가 저번에 우리가 그 랜카드를 얘기를 했죠. 랜카드. 예, 랜카드가 NIC인데 이 랜카드가 실상적으로 원래는 2계층 장비입니다. 왜냐하면은 랜카드의 맥 어드레스가 좀 이따가 우리가 얘기할 2계층의 우리가 주소인 맥 어드레스를 얘기를 할 텐데요. 맥이 바로 우리가 랜카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카드는 보통 우리가 2계층 장비라고 표현하는데 랜카드의 물리적인 인터페이스. 예, 쉽게 말하면 우리가 랜카드 뒤에 우리가 RJ45 커넥터라는 커넥터가 있거든요. 그 커넥터가 바로 물리계층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더넷이라는 자체가 원래는 레이어 1, 레이어 2, 1, 2계층이었던 모든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이더넷도 사실은 물리적인 부분 자체가 이제 1계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시리얼은 우리가 나중에 라우터와 라우터가 연결되는 링크를 우리가 시리얼이라고 하는데 그 시리얼도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그 링크다 보니까 1계층에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뭐 이러한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고요. 보통 우리가 1계층 장비라고 하면 리피트 또는 허브, 지금은 허브죠. 허브 이런 용어를 좀 기억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계층 장비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교재 119페이지인데요. 2계층 장비는 우리가 이미 그 OSI 7레이어 얘기할 때 얘기 나왔습니다만 요 그림이 바로 뭐죠? 여기 바로 스위치죠. 요것이 바로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예, 여기 스위치가 있네. 그죠? 여기 스위치고요. 스위치. 그 다음에 요 그림이 브리지죠. 우리 뭐 브리지라는 게 다리 그림 아닙니까? 그죠? 다리 그림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한 우리가 허브가 물리적인 계층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많은 어떤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허브로 우리가 랜을 구축하면은 뭐 보안의 위험성, 그 다음에 어떤 부하의 어떤 증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 업무적인 네트워크는 사실은 허브로 연결하면 되지,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온 게 브리지가 나왔고요. 브리지 다음에 이제 스위치가 나왔습니다. 스위치가. 그래서 브리지도 2계층 장비, 그 다음에 스위치도 2계층 장비인데 지금 사실 브리지는 없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좀 쓰다가 얘도 이제 그 스위치에 비해서는 성능적인 부분에 좀 약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속도도 좀 느리고요. 스위칭 방식이 얘는 소프트웨어 방법이고 얘는 하드웨어 방식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나중에 뭐 이런 용어들도 잠깐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 스위치는요. 프레임을 즉 뭐 쉽게 제가 데이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만약 1번 PC 요 호스트가 데이터를 보내가 2번으로 보낼 때 열로 데이터가 돌아서 열로 데이터를 보낸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PDU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2계층의 PDU가 프레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레임이 1번 포트로 돌아서 2번 포트로 내보낸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프레임이 특정 어떤 포트로 돌았다가 2번 포트로 이렇게 내보내는 이런 과정을 스위칭이랍니다. 스위칭. 이 스위칭의 어떤 그 속도가 브리지는 좀 느려요. 왜? 브리지는 제가 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스위치나 라우트나 PC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네트워크 장비도 안에 CPU가 들어있는데요. CPU가. 예. 메인 CPU가. 요 CPU가 뭐 이 브리지를 운영하면서 OS를 운영하면서 또 스위칭도 하고 하나의 CPU가 그 기능을 다 합니다. 근데 스위치는 CPU가 메인 CPU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칭을 전담하는 별도의 우리가 CPU가 있습니다. 우리가 ASIC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어떤 칩을 별도로 갖고 있다 보니까 얘보다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전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브리지보다. 그 다음에 또 브리지는 포트를 또 많이 못 가져요. 그래서 얘는 최대 뭐 16개 포트까지 못 가지는데 즉 PC를 16개 이상 연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 스위치는 사실은 뭐 거의 무한대입니다. 스위치는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그 포트를 그 고정화된 어떤 스위치가 있지만 모듈식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포트를 이렇게 막 그 장착할 수 있는 우리 PC의 메인보드에다가 필요한 확장 슬롯을 막 이렇게 그죠? 꽂을 수 있도록 이 스위치 중에도 고급 스위치들, 고가 스위치들은 그렇게 모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포트를 계속 이렇게 추가해서 우리가 장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더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링크 2계층 장비는 스위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리지도 2계층 장비다.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스위치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지만 브리지라는 용어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브리지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스위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NIC가 바로 랜카드라고 했죠. 그죠? 랜카드. 랜카드는 원칙적으로 2계층 장비라고 표현합니다. 왜? 랜카드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맥 어드레스. 네.
좀 이따 맥 어드레스 역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맥 어드레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랜 카드를 2계층 장비라고 한다. 브리지 스위치 당연 2계층 장비고요.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스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랜을 구축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9페이지 밑에 보니까요. 2계층 어드레싱 이야기를 하네요. 뭐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잖아요. 2계층 어드레싱은 뭐? 바로 맥 어드레스입니다. 맥 어드레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다음 페이지 잠깐 보고 갈까요? 다음 페이지 잠깐 보면 3계층 어드레싱 이야기가 나와요. 3계층 어드레싱. 3계층 어드레싱은 IP죠. IP. 예, 뭐 우리 교재 120페이지 하단 보면은 또 3계층 어드레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의문점을 하나 가질 게 뭐가 있냐면, 아니, 우리 컴퓨터의 주소가, 뭐 문자 주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DNS 얘기할 때요. 도메인 네임, 따따따 네이버닷컴이라는 문자 주소. 문자 주소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인간이 이해하려고 문자 주소를 만들었지만, 따따따 네이버닷컴과 같은. 하지만 우리 컴퓨터는 문자 주소를 이해를 못 하더라. 그래서 컴퓨터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숫자 주소를 이해하지 않습니까? 숫자 주소, 그죠? 근데 숫자 주소가 사실은,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한 부분은 사실은 IP를 얘기했는데요. 근데 우리 컴퓨터에는 숫자 주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IP 말고 바로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2계층 어드레스인 맥 어드레스가 있다는 이야기죠. 맥이. 아니, 왜 우리 그 컴퓨터에 숫자 주소가 2개가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3계층 우리가 주소, 2계층 주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2개가 있느냐? 이거 우리가 한번 궁금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IP가 있고 왜 맥이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맥 어드레스를 우리가 물리적인 주소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주소. 피지컬 어드레스라고 한다. 그 다음에 IP를 갖다가 논리적인 주소라고 표현합니다. 예. 논리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약간 뭐 표현하기가 뭐합니다만은 논리적. 예. 물리적이란 말은 뭐 그대로 그죠?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IP를 논리적이라 하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저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IP를 할당하는 방식에서, 자, 여기서, 그죠? 방식에서 잠깐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자, 어제 우리가 IP가 우리 랜 카드에 어떻게 할당되느냐 잠깐 얘기를 했었죠? 자,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지금, 컴퓨터는 수동으로 할당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자동입니다. 예, 자동은요, 어제 잠깐 우리 집에 컴퓨터, 여러분 컴퓨터가 자동으로 IP 할당받게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할당받게 할 때 IP를 자동 할당해주는 프로토콜이 DHC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그죠? 이야기가 우리가 앞차치 수업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DHC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IP를 할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IP를 자동 할당해주는 우리가 서버를 즉 DHCP 서버를 하더라. IP를 자동 할당해주는 서버. 여러분 집에 이 DHCP 서버가 누구라고 했죠? 바로 06입니다. 06이. 물론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DHCP 서버를 만들죠. 리눅스나 윈도우 서버 OS를 가지고 DHCP 서버를 구축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가정에는 작은 네트워크에는 06이 이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DHCP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컴퓨터를 자동 IP 할당받게 하면 얘한테 IP를 받죠. 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갖다 DHCP 클라이언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네, 클라이언트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IP 할당되냐면요. DHCP 서버에서 우리가 뒤에 한번 제가 우리 시뮬레이터 통해서 서버에서 어떻게 IP를 자동 할당하기 위한 세팅 어떤 것들이 한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동 할당하게 되면요, 이 서버에서 특정 할당할 IP 범위를 딱 정의해요. 하게 되면 컴퓨터를 키게 되면 키는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IP가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떤 IP를 갖다 11번, 12번, 뭐 13번 이런 식으로 만약에 IP를 할당하게 했다는 가정하자면요, 맨 마지막에 옥텟 숫자가요. 그럼 얘가 맨 먼저 켜면 얘가 11번이 할당이 돼요. 그죠? 여기 11번. 근데 얘가 또 내일은 두 번째 켜버렸어요. 얘가 몇 번 되냐면 얘가 12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컴퓨터 또 그 다음날 켜면 얘가 13번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IP가 자동 할당받게 하면은 키는 순서에 따라서 IP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컴퓨터 주소가. 그럼 여러분 컴퓨터 주소가 바뀐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데이터를 갖다가 전달하고 싶은데 오늘은 11번인데 내일은 12번이라면 IP를 제대로 데이터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의 집 주소가 오늘은 뭐 대명도 100번지 내일은 대명도 200번지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 편지가 제대로 올 수 있겠습니까? 올 수가 없겠죠. 그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IP를 수동으로 할당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이란 말은 뭐예요? 결국은 관리자가 직접 IP를 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죠. 오늘은 11번, 내일은 12번, 다음 달은 13번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뭘 말하고 싶어 하냐? IP라는 이 어드레스는요. 변경될 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주소가 변경될 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대명동 100번지고 내일은 대명동 200번지고 이렇게 바뀌게 되면 여러분 집에 편지가 올 수 있나요? 편지가 올 수가 없죠.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주소가 바뀌는데요. 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컴퓨터에 바뀔 수가 없는 주소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맥 어드레스라는 물리적인 어드레스입니다. 이 맥 어드레스는 어디 있다고 했죠? 랜 카드 안에 우리가 랜 카드 롬 안에 버닝, 랜 카드를 만들 때 맥 어드레스가 아예 구워져 나와요. 롬 바이오스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 맥 어드레스는요. PC에 랜 카드를 빼지 않은 이상은 이 PC의 맥 주소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PC의 진짜 물리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주소가 바로 맥 어드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IP를 갖다가 우리 컴퓨터에 할당하는 정책, 동적이든 정적이든 IP가 이렇게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주소인 맥 어드레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또 하나 또 뒤에 또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이 나옵니다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IP로 통신하지 않느냐? 응? 뭐 그 이야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컴퓨터에 숫자 주소가 IP와 맥 어드레스 두 가지가 존재한다. 왜 맥이 있어야 되느냐? IP만 쓰지. IP 이렇게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선 이해하시면은 우리 컴퓨터에 물리적인 주소, 바뀔 수 없는 주소인 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맥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층 어드레스가 바로 뭐다? 맥 어드레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맥의 형태가 나오겠죠. 그죠? 바로 나오네요. 맥 형태가. 여러분 교재 맥의 형태가 12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보이네요. 이걸 좀 한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교재 사진을 좀 이렇게 교재의 어떤 그 이미지를 스캔 받다면 좀 약간 흐린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계층 헤드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데이터라는 거. 네. 데이터. 여기 가변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데이터라는 거는 자, 여기 결국은 뭐냐면 이것이 이계층 헤드예요. 이계층 헤드. 그럼 여러분 이계층 헤드가 만들어지고 맨 끝에 우리가 우리 프레임에 에러가 있나 없나 검사는 우리가 FCS 프레임 체크섬이라는 필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요 앞에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3계층 헤드가 있다는 얘기죠. L3 헤드가 있습니다. L3 헤드가 맞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L4 헤드가 있어야겠죠. L4 헤드. 포트 넘버를 말하는 거죠. L4 헤드.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요 그림은 OSI 7레이어 7계층 7, 6, 5, 4, 저거 잠시만요. 4인데요. 잠시 적었네, 제가요. L4입니다. L4입니다. 4계층 내려와서 결국은 포트 넘버 적고, 그 다음에 3계층 내려와서 IP를 적고, 그 다음에 2계층 헤드에다가 맥을 적죠. 바로 여기 바로 맥입니다. 목적지 맥과 출발지 맥. 그래서 요 데이터란 부분 자체가 여기 바로 우리가 어제 잠깐 이야기했던 뭐가 있죠? MTU라는 Maximum Transfer Unit, 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가 얼마라고 했죠? 우리 인터넷이 1500바이트, 최대가 이렇다는 이야기죠. 뒷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만 1500바이트입니다. 최소가 얼마냐? 뒷그림에 46바이트가 나올 겁니다. 좀 더 보시게 되면요. 자, 어쨌든 여기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4계층 헤드와 3계층 헤드가 포함된 게 데이터입니다. 2계층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제 맥 어드레스를 이렇게 붙인다는 이야기죠. 자, 맥은 6바이트로 만들어집니다. 6바이트. 48비트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맥은. 나중에 우리가 버전 6를 이해할 때 반드시 어떤 비트 수도 참고하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48비트로 만들어집니다. 68이 48. 맞죠? 6바이트니까요. 자, 이 지금 48비트의 맥 어드레스가 또 마찬가지.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IP도 계층적인 형태를 가진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맥도 이 48비트가요. 반을 딱 나눕니다. 나눠서 앞에 24비트, 뒤에 24비트가 이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4비트가 바로 뭐냐? 요걸 뒷페이지 보면 이걸 OUI 코드라고 해서 밴드 코드,
회사 코드라고 합니다. 시스코, 요 00000C는 요게 시스코 코드입니다. 시스코의 맥 어드레스. 그러니까 요게 바로 시스코로 의미하는 우리가 맥입니다. 그게 밴드 코드, OUI 코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요 밴드 코드를 어디서 관리하느냐? IEE에서 관리합니다. 여러분 IEEE 용어가 처음 나오네요. 이제 IEEE. 요거 앞으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IEE는 국제 전기 전자 학술 연구회 이런 어떤 단체인데 여기서 우리 말 그대로 전기 전자에 대한 모든 표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이 IEE에서 어떤 기술을 표준화를 만드느냐? 바로 레이어 1, 1계층과 레이어 2, 2계층의 모든 표준을 IEE에서 만듭니다. 그 표준화된 어떤 그 명세가 802로 시작합니다. 802.3. 여기 바로 이더넷의 기술 명세예요. 요 8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앞에 반드시 뭐가 IEEE 요것이 생략이 됐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인 부분은 IEEE 802.3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IEEE가 우리 네트워크 입장에서 레이어 1, 레이어 2의 표준 기술을 만듭니다. 그래서 2계층, 즉 스위치의 모든 우리가 기술을 여기 IEE에서 우리가 표준을 만들고 그 표준화된 어떤 그 명세 코드가 802.3. 우리 여러분 무선도 우리가 802. 뒤에다가 그죠? 11이라고 부르거든요. 무선의 규정을 802.11 해서 뒤에 N, AC 등등의 코드 나가지 않습니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선도 우리가 1계층과 2계층의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기술도 IEE에서 다 표준화 명세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맥 어드레스가 IP와 똑같은 계층적인 2계층 구조를 가진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요. 왼쪽 부분이 바로 OUI 코드, 밴드 코드다. 회사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 핸드폰에도 맥 어드레스가 있거든요. 예, 삼성 노트북도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네트워크 벤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IEE에서 요 밴드 코드를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돈을 주고 사야 돼요. IP를 돈을 주고 사듯이 얘도 돈을 주고 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회사가 이 밴드 코드를 갖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밴드 코드를 갖다가. 그 다음에 요 뒤에 요 24비트가 바로 시리얼 코드라고 해서 밴드 코드가 할당합니다. 밴드가 할당합니다. 밴드가 시스코에서 할당하고 삼성에서 할당하고 예를 들어서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맥 어드레스도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어드레스입니다. 똑같은 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맥이 똑같은 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맥 어드레스가 이런 어떤 형태를 가진다는 걸 이해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맥은 48비트인데요. 이게 10진수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C가 막 들어가 있다 그죠? 16진수로 표현됩니다. 16진수로. 자, 16진수는 우리가 0에서 F까지로 우리가 수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0에서 1, 2, 3, 4, 5, 6, 7, 8, 9, A, B, C, D, F까지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16진수는 한 자리가 4비트입니다. 4비트. 4비트로 우리가 만들어지거든요. 16진수는요.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 어떻게 돼요? 표현되는 부분 자체가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네 자리점 이렇게 찍었습니다. 요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죠. 그래서 12개의 16진수로 표현하는데 한 자리가 4비트니까 48비트가 맞겠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맥 어드레스를 두 개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한번 제가 간단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요게 우리 지금 제 PC 맥입니다. 보세요. 10-F3- 이렇게. 2개씩 끊어주거나 또는 4개씩 끊어주거든요. 이렇게 바로 맥 어드레스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게 딱 반 나눠서 앞에 요게 바로 밴드 코드다. 그 다음에 요게 밴드에 할당한 시리얼 코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맥의 형태를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계층에서는 보시는 것 같이 목적지 맥과 출발지 맥. 그 다음에 길이 2바이트, 그 다음에 에러 체크하는 4바이트. 그러니까 2계층 우리가 헤드의 길이가 총 6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해서 총 18바이트의 길이를 가집니다. 네, 18바이트의 길이를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프리앰블은요, 요거는 우리가 캡슐레이션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요거는 우리가 프레임이 시작한다라는 어떤 동기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잊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2계층 헤드고 2계층 헤드에 맥 어드레스가 이렇게 그죠? 인캡슐레이션 포장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맥이 48비트로 만들어져 있고 이것을 반 나눠서 왼쪽에 24비트가 밴드 코드 IEE에서 할당을 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엔 우리가 시리얼 코드라고 해서 그 밴드에서 할당하는 우리가
주소로 시리얼 코드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맥은 16진수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문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지금 현재 부분이거든요. 영문으로. 그래서 같은 뭐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목적지 맥입니다. 목적지 맥. 저는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이 프리엠블 요거는 우리가 이계층 헤드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맥 어드레스, 목적지 맥, 소스 맥. 그 다음에 여기에 맥 어드레스가 48비트로 16진수 12자리로 만들어지는데 왼쪽에 24비트가 바로 밴드 코드다. 그 다음 뒤에 요거는 밴드에서 할당하는 우리가 시리얼 코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우리 와이샤크로 우리가 패킷을 캡처를 해보게 되면,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그죠? 한번 제가 보십시오. 우리 와이샤크로 패킷을 하나 우리가 캡처를 딱 해보게 되면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맥 어드레스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게 되면, 왼쪽의 부분이 바로 OEI 코드구나.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와이샤크에 있던 여기 랜카드라고 했죠? 랜카드를 체크한 다음에 캡처를 딱 하시고요. 그냥 하나 웹브라우저 하나 실행을 딱 이렇게 한다는 가정을 딱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캡처가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탑을 딱 해서 여기서 웹 데이터를 한번 보거나 웹 데이터가 없네요. 일반 그냥 데이터 아무거나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자, 여기 이계층 헤드를 한번 딱 보게 되면요. 여기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이거 멀티캐스터네요. DCP 이런 거, ARP 이런 거 볼까요? 이거 브로드캐스터네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특정 우리가 패킷 하나 캡처를 한번 해서 보니까, 이게 이계층 헤드 바로 맥 어드레스 있는 부분이죠. 앞에 뭐가 적혀 있나요? 기가바이트라고 적혀져 있죠. 여기 바로 18C04D 보시는 것 같이 18C04D 여기 바로 OEI 코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같이 OEI 코드, 밴드 코드가 IEEE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IEEE가 이 밴드 코드를 갖다가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어떤 응용 프레임을 갖다가 만들 때 OUI 코드, 밴드 코드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코드가 요거는 기가바이트라는 즉 요 컴퓨터에 지금 이제 랜카드가 기가바이트 랜카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목적지 보십시오. 여기 목적지는 우리가 앞에 시스코로 되어 있네요. 10F311 여기 시스코 밴드 코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맥 어드레스 왼쪽 부분이 밴드 코드구나라는 것을 이러한 어떤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맥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앞으로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계층 헤드의 어떤 형태를 좀 기억을 좀 하자는 얘기죠. OEI 코드, OEI 코드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 OEI 코드라는 단어가 저 어디 가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24비트 이렇게 구분된다는 정도만 확인을 좀 하기 바랍니다. 자, 3계층 어드레스는 결론적으로 이제 IP를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죠. 3계층 어드레스는 3계층 장비는 IP를 가지고 이 역할, 우리 라우터 역할이 경로 결정이죠. 경로 결정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2계층 장비는 스위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위치는 바로 뭘 가지고 2계층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 이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스위치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스위치의 역할은 우리가 이장이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지금 4주차 1차시 수업을 여기서 잠시 멈추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2차시 수업에서 이 맥 어드레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